여러분,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어르신이었는데요.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어르신이었는데요. 79이셨는데 몸은 참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딸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엄마가 요즘 거울을 안 봐요. 아침에 일어나도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요. 밥도 대충 드시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 계세요. 검사를 해보니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스스로 돌봄을 포기하기 시작한 지 딱 12달 만에 생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뭘 꾸며 누가 봐준다고. 아이고,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 말, 얼마나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나를 가꾸는 행위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살아있느냐, 죽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사실,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1100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아침 스스로를 정갈하게 돌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2배 가까이 낮았습니다. 2배입니다. 여러분, 비싼 치매 예방약도 아니고 복잡한 뇌훈련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저 매일 아침 나를 정성껏 챙기는 것만으로 뇌를 이만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2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나를 가꾸는 것이 왜 뇌 건강에 그토록 직결되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지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왜 나를 돌보는 것이 뇌와 직결되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B, 능 T. 우리 뇌에는 아주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거울 신경세포라고 하죠.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뇌가 직접 그 행동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뇌는 그 일련의 동작들을 통해 이런 신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도 살아있고 움직이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이 신호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판단하고 기억하고 집중하는 곳입니다. 치매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기도 하죠. 해마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단 5분을 쓰는 행위가 이 두 곳을 깨우는 뇌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상적인 자기 관리 루틴이 있는 어르신들의 전두엽 두께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유의미하게 두꺼웠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만으로도 이 효과를 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이셨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사시면서 나 같은 사람이 꿈이면 뭐하나 하시며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기력한 것인 줄 알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어제 드신 밥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지역 보건소의 권유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는 것, 딱 그것만 처음 2주 동안은 억지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손주한테 전화가 와도 이전보다 대화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뭔가 좀 더 또렷하게 생각이 된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습관적 신체 루틴의 효과입니다. 우리 몸이 규칙적으로 같은 순서의 행동을 반복하면 뇌 속에서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은 여든이 넘어서도 유지됩니다. 나이 들면 뇌가 굳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을 때 굳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가꾸는 것은 뇌를 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뭘 차려입겠어. 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해요.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하느라 나 자신은 뒷전이었던 세월이 몇십 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 몸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했죠. 그러다 어느 날 자식들은 다 독립하고 직장에서 쌓아온 직함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나 혼자뿐인 것 같은 그 허전함. 그때 뭔가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자기 돌봄을 포기한 어르신들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 어르신들보다 2배 이상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 코르티솔이 뭡니까?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뇌 속에서는 아무도 몰래 파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그 귀한 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무기력한 포기 하나로 잃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정하고 돌볼 때 가장 높은 정신적 활력을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 하나가 뇌를 살린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70대 어르신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만재, 하루 중 스스로를 위한 행동에 5분 이상 투자한 어르신들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을 5년간 비교했더니 자기 돌봄 그룹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무려 37%나 차이가 났어요. 5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딱 5분. 그 5분이 우리의 뇌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돌봄이 왜 효과가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몸, 마음 연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동으로 기분이 가라앉죠. 반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쭉 펴면 어떻습니까? 왠지 기분이 조금 좋아지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50대 이상 실험 참가자들에게 단정한 옷을 입히고 거울 앞에 서게 했을 때와
편한 잠옷 차림으로 있게 했을 때 혈액 속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룹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뚜렷하게 낮았고 반대로 자신감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수치는 더 높았습니다. 몸이 먼저 바뀌면 뇌가 따라옵니다. 뇌가 바뀌면 마음이 따라오죠. 이것이 우리 몸이 작동하는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먼저 생겨야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몸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시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일단 세수를 하세요. 그것 하나만 해보세요. 세수를 하면 뇌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 나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이 신호 하나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날에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챙겨 먹고 하루를 버텨낸 경험이 있으시죠? 그 경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다시 끌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3가지 핵심을 처음 파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가꾸는 행위가 뇌를 직접 활성화한다는 것, 자기 돌봄을 포기하면 뇌 속에서 파괴가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몸을 먼저 움직이면 뇌와 마음이 따라온다는 것 기억하시죠? 자,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가꾸는 것이 뇌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해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외모 관리가 사회적 연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리동, 리동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것을요. 그 친구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잘 되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느낌. 반대로 어떤 분 곁에 있으면 왠지 처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울 신경세포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옆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합니다. 단정하고 활기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뇌도 그 신호를 받아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뇌도 그쪽으로 당겨지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정갈하게 가꾸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생기 있고 단정하게 지내면 손주들이 나 곁에 오고 싶어 합니다. 이웃들이 자꾸 말을 걸어옵니다.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내 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국내 어르신 건강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이 풍부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절반입니다. 사람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웃는 것 자체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연결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한테게 말을 걸어와야 하고 나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 준비의 시작이 바로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72살 어르신이셨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 며칠씩 외출을 안 하시는 날이 많았어요. 잠옷 바람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머니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도서관 어르신 독서 모임에 나가보시라고요. 그 딸이 어머니한테 한 말이 이겁니다. 엄마,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좋으니까 립스틱 하나만 바르고 나가봐. 어르신이 처음에는 쑥스럽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립스틱 하나를 바르고 거울을 봤더니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머리도 한번 빗게 됐고 깨끗한 블라우스도 꺼내 입게 됐습니다. 독서 모임에 나가셨더니 한 어르신이 오늘 참 곱게 오셨네요 하며 말을 걸어오셨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셨겠습니까? 그 후로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갈 준비를 하면서 뇌가 살아나고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더 살아나고 그 선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네 번째 핵심입니다. 내가 단정하게 가꾸는 것은 사회적 연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연결이 우리 뇌를 지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뇌가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는 규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순서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이 규칙성이 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뇌 세포 파괴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치매 예방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흐느적거리고 밥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씻을 때도 있고 안 씻을 때도 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이 불규칙성이 뇌의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아침마다 나를 가꾸는 루틴을 만드는 것은 사실 뇌에게 오늘 하루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는 것, 이 세 가지 동작이 뇌에게 말합니다. 자, 시작이야. 오늘 하루 활동 시작해. 이 신호를 매일 받은 뇌는 점점 더 잘 깨어납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 루틴을 가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밤사이 충분히 회복됩니다. 노폐물이 잘 청소됩니다.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서 잘 제거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를 가꾸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이 좋아지면 뇌 청소가 잘 되고 뇌 청소가 잘 되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핵심입니다. 아침 루틴은 뇌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규칙성이 뇌 건강의 기초를 만듭니다.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가꾸는 것이 뇌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자기 돌봄 포기가 뇌 파괴로 이어집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마음이 따라옵니다. 사회적 연결의 문을 여는 것이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루틴의 규칙성이 뇌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직 7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뒤에 있어요. 자, 6번째입니다. 이것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명품을 입으면 더 귀한 대접을 받을까요? 비싼 화장품을 써야 뭔가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가 이것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사람이 타인을 보고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3초입니다. 3초 안에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인지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3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아닙니다. 청결함입니다. 단정함입니다. 그런데 이 3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3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3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 3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 3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입니다. 깨끗하게 빨아 잘 다린 평범한 면 블라우스가 구겨진 수십만 원짜리 원피스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손톱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 비싼 매니큐어를 바른 것보다 더 신뢰감을 줍니다. 이것이 심리학의 진실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어르신들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청결함, 단정함, 그리고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학군에 이건들이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아무 비용 없이도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더 많은 대화를 불러오고 더 많은 사회적 연결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뇌를 지킵니다. 여러분, 6번째 핵심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청결함과 단정함이 가장 강력한 첫인상을 만듭니다. 자,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자식들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가장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물론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식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기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부모가 아프신 것보다 부모가 의욕 없이 지내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은 치료할 수 있지만 의지를 잃은 것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생기 있게 자신을 가꾸고 활기 있게 지내는 것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가 아침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부모가 아직 잘 지내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싼 것 없어도 됩니다. 손주들한테 뭔가 사줄 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도 활기 있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를 잘 챙겨야 합니다. 내가 잘 챙겨지면 자식들이 걱정을 덜 합니다. 걱정이 줄어든 자식들이 더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번째 핵심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이 자식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활기 있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자식의 마음이 놓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나를 가꾸면 뇌가 살아납니다. 포기하면 뇌가 무너집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침 루틴이 뇌를 보호합니다. 돈 없이도 충분합니다. 자식에게도 좋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이제 뒤에 남은 5가지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외로움으로 힘드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50년간의 장기 연구에서 외로움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2배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뇌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뇌 세포가 실제로 손상됩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왜 생깁니까? 혼자여서 외로운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지 못할 때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감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거울을 보기 싫을 때, 나가기 싫어질 때, 이 순간들이 쌓이면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깊어지면 외로움이 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뇌가 손상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차려입는다.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잠깐 동네라도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 나갔다가 이웃을 만난다. 짧은 대화를 나눈다.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조금 좋다. 오늘 하루가 빈 것이 아니라 채워진 느낌이다. 이 흐름이 외로움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선순환의 시작이 아침 세수 하나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모든 연결고리를 작동시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사회 참여가 활발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기적인 자기관리 루틴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이 어울리고, 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뇌도 더 건강했습니다. 8번째 핵심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이 외로움을 막고, 외로움이 막히면 뇌가 지켜집니다. 자, 9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표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의 표정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웃는 행위 자체가 뇌에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즉, 기분이 나빠도 일부러 웃으면 뇌가 기분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물론 가짜 웃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 것, 거울을 보면서 살짝 미소 짓는 것, 이것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거울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내 모습을 볼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기 만족도와 미소 빈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 외모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하루 평균 웃는 횟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웃는 어르신들의 면역 기능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웃음이 면역을 높입니다. 면역이 높으면 몸도 건강하고 뇌도 건강합니다.
누워있은,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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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째 핵심입니다. 나를 가꾸면 미소가 늘고, 미소가 늘면 면역이 높아지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자, 열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기관리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 세수를 하고 가능하면 로션 하나를 바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피부를 만지고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 감각을 자극합니다. 피부 감각의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서 뇌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을 감각 자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감각 자극이 있을 때 더 잘 깨어납니다. 둘째로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빗는 행위는 두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두피 혈관이 자극을 받으면 두피 아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혈류 증가가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하며 머리를 빗는 것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아니라 두뇌 혈액순환을 돕는 건강 행동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손과 발을 정갈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손끝과 발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손톱을 다듬고 손을 씻고 발을 깨끗이 닦는 행위들이 이 신경 말단들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뇌로 올라갑니다. 신경과학에서는 말초신경, 자극이 중추신경, 즉 뇌의 활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뇌를 위한 자기관리의 핵심입니다. 피부 돌보기, 머리 빗기, 손발 정갈이 하기.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모두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일상적인 신체 자극 루틴을 가진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신체를 돌보는 것이 인지 기능을 지키는 겁니다. 열 번째 핵심입니다. 피부 자극, 두피 혈액순환, 말초 신경 자극이 모두 뇌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뇌를 위한 자기관리의 과학입니다.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잠옷이나 편한 옷만 입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외출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이것이 왜 뇌에 좋지 않은지 아십니까? 잠옷에는 수면 모드라는 신호가 우리 뇌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옷을 입을 때 자고, 쉬고, 활동을 멈춥니다. 이 패턴을 뇌가 학습합니다. 잠옷에는 그래서 잠옷을 입고 있으면 뇌가 활성화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면 뇌가 이제 활동 시간이다 하고 인식하면서 각성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맥락 신호라고 합니다. 옷이 뇌에게 지금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에서 외출복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깨끗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수면 위생과 일상생활 루틴의 명확한 분리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낮 시간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낮에 잠옷을 입고 있는 것이 밤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뇌가 낮과 밤의 구분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 갈아입기. 이 두 가지만 해도 뇌는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습니다. 11번째 핵심입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 뇌에게 활동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낮과 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킵니다. 원하시 시장에 서서 뇌 건강을 낭았다. 여러분, 아까 제가 거울 신경세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신경세포가 발견된 것은 사실 상당히 재미있는 우연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뇌과학자들이 원숭이 뇌를 연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원숭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다른 원숭이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도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직접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 뇌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도 이 거울 신경세포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행동을 할 때 내 뇌의 거울 신경세포들이 그 행동을 관찰하고 강화합니다. 즉, 아침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내 뇌가 보고 그것을 통해 나는 소중히 다뤄야 할 존재다 라는 신념이 뇌에 각인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단순히 외모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뇌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매일 새겨 넣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쌓이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스트레스에 덜 흔들립니다.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면 뇌 세포 손상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세수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티각이 다로 나면, 그런 티각이 다로 나면, 그런 티각이 다로 나면, 그런 티각이 다로 나면, 그런 티각이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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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티각이 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곧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나 메시지를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화장실도 가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셨나요? 이렇게 하면 뇌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의 첫 신호를 외부 정보로 받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 나쁜 뉴스, 남의 근황이 내 뇌에 하루의 첫 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하루의 감정적 색깔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감각, 그 자극이 뇌에 신선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신호를 내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하루가 다르면 한 달이 다르고, 한 달이 다르면 1년이 다르고, 1년이 쌓이면 우리의 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탈리아의 노아 연구소에서 70대와 80대 어르신들 중 특별히 인지 기능이 뛰어난 분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르는데요. 나이에 비해 훨씬 젊은 뇌를 가진 분들이죠. 이 슈퍼에이저들의 공통적인 아침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외 없이 모두가 아침에 자신을 위한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샤워, 어떤 분은 면도, 어떤 분은 피부 관리, 어떤 분은 옷 고르기. 형태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돌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 건강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뇌 훈련 프로그램, 특별한 보충제, 복잡한 인지 훈련.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것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뇌를 지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째 주에는 딱 하나만 하세요. 세수만 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그것 하나만. 이것을 일주일간 꾸준히 하세요. 둘째 주에는 하나를 더 하세요. 세수하고 나서 머리 빗기, 이 두 가지. 셋째 주에는 하나를 더 하세요. 세수, 머리 빗기, 옷 갈아입기. 이렇게 매주 하나씩 추가하면 한 달이 지날 때쯤에는 4가지에서 5가지 아침 루틴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드는 습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습관 형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어르신들의 새로운 습관 정착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젊은 사람에 비해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21일에서 30일이 걸리는데 어르신들은 평균 40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 잡은 습관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어려운 것들을 버텨내셨습니다. 필한 시절도 버티셨고, 가난한 시절도 버티셨고, 자식 키우는 힘든 시절도 버티셨습니다. 이 세수 한번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그것보다 어렵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인내력과 꾸준함입니다. 그 강점을 지금 나를 위해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가꾸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연배의 친구나 이웃이 계시면 함께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카카오톡으로 짧게 오늘 세수했어요 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확인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지속의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오늘부터 나를 가꾸기 시작한다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자신을 가꾸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귀한 귀감이 됩니다. 손주들에게, 동네 이웃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유순덕 어르신이요. 춘천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포기하셨던 분이요. 그 어르신 나중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네요. 그 어르신 딸분이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일주일에 2번씩 아침에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드리면서 어머니 오늘 세수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처음에 어르신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대충 대답하셨는데 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르신이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세수하고 머리도 빗었어. 딸이 너무 기뻐서 정말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하고 칭찬을 했더니 어르신이 그날 낮에 오래간만에 동네를 한 바퀴 도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르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세수하고 머리 빗고 작년에 사둔 예쁜 스카프를 꺼내 두르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 경로당에서 다시 친구분들을 만나고 화투도 치고 수다도 나누면서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셨습니다. 딸이 어느 날 어머니께 드리는 전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머리가 좀 더 또렷한 것 같아. 예전보다 잘 생각이 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하면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살아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만 하면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요즘 무기력하게 지내신다고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짧게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오늘 세수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꾸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관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세수 하나 더 한다는 것이 손주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때 우리 주변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세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활기 있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꾸며서 뭐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 나이에 무슨 하고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뇌는 아직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를 하세요.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합시다.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수하고 머리 빗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화장에 대해서입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볍게 화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정교한 손동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할 때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매우 섬세하게 손을 움직입니다. 이 정교한 손동작이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합니다. 손을 섬세하게 쓰는 행동이 뇌에 매우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이 뇌에 좋다고 하죠. 화장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로 뇌를 자극합니다. 물론
비싼 화장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립스틱 하나, 눈썹 그리기 하나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것을 하면 귀찮아서 포기하게 되니까요.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염을 깎는 것이 좋습니다. 면도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정교한 손동작이 필요합니다. 수염을 깎고 나면 얼굴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눈썹 정리를 권해드립니다. 눈썹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얼굴 전체가 훨씬 단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단정해 보이는 내 모습을 거울에서 볼 때 뇌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예뻐지거나 잘생겨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갈하게 가꾼다는 그 행위 자체가 뇌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정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신호요. 이 신호가 매일 쌓이면 자존감이 됩니다. 옷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었을 때 뭘 입을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집어 입으신 경험 있으시죠? 이 결정 피로라는 것도 뇌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미리 옷을 몇 가지 세트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캡슐 워드로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서로 잘 어울리는 옷 몇 가지를 골라두고 그 중에서 그날 기분에 맞게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입을 수 있는 깔끔한 면, 바지 2장, 그 바지와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나 셔츠 3장, 겉에 걸칠 수 있는 가디건 2장,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들어대 입을 때마다 뭘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깨끗하게 빤 옷. 잘 다린 옷이 비싼 옷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줍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집을 나설 때 신발을 신으면서 잠깐이라도 신발을 닦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신발 닦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손동작이 필요하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몸도 조금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신발을 신고 나가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기분의 차이가 뇌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향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영역이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감정과 기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하는 향기를 맡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의욕을 높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벼운 향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싼 향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비누 향기도 충분합니다. 세수할 때 좋아하는 비누를 쓰면 그 향기가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또는 스킨로션, 아니면 라벤더 오일 한 방울. 아주 간단한 것들이지만 향기라는 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향기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매일 아침 좋아하는 향기를 의도적으로 맡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향기 그룹의 하루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뇌 건강에 좋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이 모두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수, 머리 빗기, 화장이나 면도, 좋은 향기, 단정한 옷차림.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두 합쳐지면 매우 강력한 뇌 보호 효과를 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자신을 가꾸는 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나이 들어서도 항상 단정하고
생기 있게 지내시는 어르신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기 좋죠. 마음이 따뜻해지죠. 저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죠. 그것이 바로 역할 모델의 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가꾸며 활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젊은 세대에게, 손주에게,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소중한 모범이 되는지 모릅니다.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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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단정하게 준비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을 보며 자랍니다. 그 아이들 마음에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새겨집니다. 이 얼마나 귀한 교육입니까? 어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매일 보여주는 모습이 훨씬 강력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배의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동네를 산책하면 이웃 어르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습니다. 나도 나가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동네 전체에 퍼집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꾸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거울을 봐도 예전의 얼굴이 아니고 몸도 전처럼 꽤 안 되고 그럴 때 거울을 보기 싫어지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지금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버텨줬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때로는 몸이 힘들어도 쉬지 못하고 달려온 세월을 이 몸이 다 감당해줬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러니 거울을 볼 때 주름이 싫다, 이 살덩어리가 싫다 하고 보지 마세요. 이 몸이 나를 이만큼 살게 해줬구나, 고맙다 하고 바라보세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가꾸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나오는 자기 돌봄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 자기 몸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어르신들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의 자기관리 지속성을 비교했습니다. 감사함을 가진 그룹의 자기관리 루틴 지속기간이 평균 2배 이상 길었습니다. 감사함이 지속력을 만듭니다. 이 몸에 감사해서 가꾸는 것이 의무감으로 가꾸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세수를 하실 때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수십 년간 밥을 지어줬고, 빨래를 해줬고, 자식을 안아줬고, 손주를 돌봐줬구나. 오늘도 이 손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마음으로 세수하면 다릅니다. 그냥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몸을 돌보는 의식이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 이 세상에서 열심히 묵묵히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그 삶에 걸맞은 대접을 스스로에게 해드리세요. 세수 한 번, 머리 빗기 한 번, 단정한 옷 한 벌.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실천 의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두면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해야지 하고 막연하게 결심하는 것보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수해야지. 이것이 구체적 계획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마음속으로 또는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다. 세수가 끝나면 머리를 빗는다. 메스, 그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침대 맡이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면 더 좋습니다. 매일 아침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잊기 어렵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어르신들이 건강 습관을 실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두 가지가 공동 1위였는데요. 원, 첫째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곳에 알림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습관을 만들기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가족이 주변에 없어서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오늘도 나한테 잘해줄게 하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또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같이 체조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서라도 아침에 단정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음악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단다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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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단다가 그 기분으로 세수하고 머리 빗으면 훨씬 덜 귀찮습니다. 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기분을 좋게 하고 다음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노래를 아침 준비 시간에 배경음악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가 좋아하시는 옛 가요나 트로트도 좋고 차분한 클래식도 좋습니다. 자신이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음악이 아침 루틴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도우미가 됩니다. 자, 이제 계절에 따른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여름과 겨울은 아침 루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침에 샤워를 더 자주 하게 되죠. 이때 온몸의 피부를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올로 세게 박박 문지르는 것보다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피부가 예민해진 어르신들은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듯 닦는 것이 자기 돌봄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선크림을 꼭 바르세요. 나이 들면 피부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더 중요합니다. 얼굴에 선크림 하나 바르는 것이 피부를 지킵니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아침에 세수 후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건조한 피부는 가렵고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의욕을 낮춥니다. 그러니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춥게 지내면 몸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껍게 입으면 무겁고 움직이기 불편합니다. 적절히 따뜻하게 입되 활동하기 편한 옷을 고르세요. 이렇게 계절에 맞게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자기 관리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손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침 루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관리는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도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행위 자체입니다.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잡이가 큰 도구들을 사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용하기 편한 빗이나 면도기들이 있습니다. 약국이나 복지용구 판매점에 가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이 나를 가꾸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몸이 아플 때일수록 나를 더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몸이 힘들 때 나를 소홀히 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파킨슨병으로 손이 조금 떨리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옷을 입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세수도 조금 불편하셨죠. 그런데 이분은 매일 아침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스스로 세수하고 머리를 빗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하시면서요. 어떤 날은 30분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내가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이걸 포기하면 나는 진짜로 끝난 것 같아서. 이 말이 얼마나 울림이 큰지요. 몸이 불편해도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가 뇌를 지킵니다. 그 어르신은 훨씬 나중까지도인지 기능이 잘 유지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몸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그날그날 몸 상태에 맞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해주세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뇌를 살립니다. 우리 세대는 포기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셨잖아요. 그 강한 의지를 지금 나를 위해 발휘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지키고 삶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그 정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스스로 해주세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니까요. 나를 가장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가장 큰 부탁입니다. 우리 함께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 고마워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부터 하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과 감사함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뇌 보호물질 중 하나가 감사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최신 뇌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뇌과학 연구팀이 70대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적는 습관을 가졌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에 두 그룹의 뇌를 비교했더니 감사 일기를 쓴 그룹에서 전두엽 활성도가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유의미하게 좋았습니다. 감사함이 뇌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마음씨의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이 입증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함과 자기 돌봄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내가 나를 정성껏 돌볼 때 나 자신에 대한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손으로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머리를 빗을 수 있다는 것,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이 당연한 것들을 스스로 못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축복을 느끼며 세수를 하면 세수가 달라집니다.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만났던 어르신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83살이신 어르신이셨는데요.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로 많이 불편해지셨고, 남편분도 먼저 보내셨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힘든 상황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분을 뵐 때마다 얼굴이 참 환하셨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고, 미소가 끊이질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밝게 지내실 수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침마다 저는 세수하면서 고맙다고 해요. 이 손이 아직 이렇게 움직여줘서 고맙고, 이 눈이 아직 잘 보여줘서 고맙고, 오늘 또 아침을 맞이하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그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미든들이 아게터, 미든들이 그리토 기고게, 그로보를 그게터,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요. 감사함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이분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일 아침 세수를 하면서 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이 손이 움직여줘서 고마워하고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계절 각각의 자기관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봄철에는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죠. 봄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나가기 좋아지는 봄에 새 습관을 시작하면 지속하기가 더 쉽습니다. 봄철에는 겨우내 칙칙해진 피부를 특별히 더 잘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각질 제거와 보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봄빛 아래서 산책하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고 기분에도 좋습니다. 봄에 새 옷 한 벌을 장만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색깔의 가벼운 카디건 하나, 단정한 바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뇌도 새로운 감각에 반응합니다. 여름철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 가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을은 무엇이든 정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옷장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오래되어서 안 입는 옷들은 정리하고 자주 입는 옷들을 앞쪽으로 정리해두면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것이 쉬워집니다. 가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습에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가을빛 단풍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이 마음에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감기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은 한자가는 그정이를 반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 행위는 감염 예방이라는 실용적인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관리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찬물에 손을 씻는 그 감각이 뇌를 깨웁니다. 겨울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루틴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내에 있더라도 아침에 세수하고 옷 갈아입는 루틴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겨울에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빛이 줄어들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로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절성 정서, 장애라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규칙적인 아침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루틴이 있으면 겨울에도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낮 시간에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쬐세요. 직접 밖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도 뇌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이 세로토닌 합성을 돕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기본적인 자기관리 루틴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꾸준함이 뇌를 지킵니다. 자, 이번에는 음식과 외모 관리의 관계도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신을 가꾸는데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건강, 머리카락 건강, 손발톱 건강, 모두 우리가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기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하루에 6컵에서 8컵을 기준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이렇게 먹는 것도 자기를 가꾸는 행위입니다. 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그리고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얼굴이 다릅니다. 피로가 쌓이면 얼굴이 칙칙해지고 기력이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 수면 리듬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상황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젊어지려고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내 나이의 나를,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이 자기 관리입니다. 80이 넘어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 머리카락이 아름답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온화한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담은 눈빛이 아름답습니다. 이것들은 젊음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빛나려면 우리가 스스로를 정성껏 가꿔야 합니다. 주름 없애려는 것도 아니고 젊어 보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나이에 내가 가진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가꾸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한 예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주세요.
그 정성이 뇌를 살리고 삶을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정성이 대해주세요. 담분징을 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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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예전에는 가볍게 걸어 다니던 길이 이제는 무릎이 쑤셔서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거울을 보기 싫게 만들고 나가기 싫게 만들고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귀찮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물건이 뭔가요? 오래되고 다른 것이어도 정성껏 간직하고 잘 닦아두는 물건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도자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수십 년 된 시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오랜 세월 함께한 반지일 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새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귀합니다. 세월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귀합니다. 이 몸이 지나온 세월, 버텨낸 시간들, 살아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귀한 몸을 정성껏 가꾸는 것이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예전처럼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오늘의 내가 가진 것 그대로를 가장 잘 가꾸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1. 내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흰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빗어 단정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흰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정리되면 아름답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굴에 미소를 더하면 됩니다. 미소 띤 주름진 얼굴이 미소 없는 팽팽한 얼굴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행복한 삶을 살아온 얼굴이다. 그 행복이 주름 사이사이에 스며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요.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습니다. 단지 그것이 잘 보이도록 가꾸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가장 힘드신 이유 중 하나가 혼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아침 루틴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큰 이유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나를 위해 특별한 아침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정성껏 끓여 드세요. 녹차, 보리차, 생강차,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그 차를 마시기 전에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입어서 마시는 거예요. 혼자 마시는 차지만 내가 나를 대접하듯이요.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하루의 시작을 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혼자라서 대충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 때문에 더 정성껏 나를 대접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독거 어르신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을 연구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혼자이지만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상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좋은 그릇에 담아 먹기. 혼자 있더라도 단정하게 입기. 혼자 있더라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이런 것들이 독거 어르신들의 행복감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나를 소홀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더 잘 챙겨야 합니다. 나를 챙겨줄 사람이 옆에 없다면 내가 나를 챙겨야죠. 여러분은 충분히 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자, 이제 집안 환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를 가꾸는 것이 외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가꾸는 것도 자기 관리의 일부입니다. 집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환경의 어수선함이 뇌에 직접적인 인지 부하를 줍니다. 반대로 집이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면 뇌가 편안함을 느끼고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집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이 잔 이불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불을 개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뇌에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었던 분이 유명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을 정리하세요. 그것이 하루의 첫 성취입니다. 첫 성취가 다음 성취를 낳습니다. 이 말이 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공감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불 정리 하나가 도파민을 만들고 그 도파민이 세수를 하게 하고 세수가 머리 빗기를 하게 하고 머리 빗기가 옷 갈아입기를 하게 합니다. 이 연쇄 반응이 하루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불 정리 하나로 시작하세요. 그 하나가 전부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가꾸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과도 닮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전통 종교에서 기도하기 전에 몸을 정결히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슬람교의 우두, 불교의 목욕 재개, 유교의 목욕 정결, 이 모두가 몸을 씻고 정갈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신성한 시간을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을 정갈하게 하는 행위가 마음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스스로를 가꾸는 것도 일종의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시작하겠다는 의식이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선언이요. 이 삶을 정성껏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요. 이 의식을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우리의 남은 삶이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아침 나를 소중히 대접하며 시작하는 삶, 그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함께 그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요.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꾸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셨습니다. 뇌가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되고 외로움이 줄어들고 자식들이 안심하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에 세수 한 번, 머리 빗기 한 번, 옷 갈아입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고 귀찮고 그냥 또 누워 있게 됩니다. 이 마음 이해합니다. 니푸, 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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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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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정말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이 생겨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여야 기운이 생깁니다.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욕과 동기를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먼저 생겨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도파민이 생깁니다. 움직이면 작은 행동 하나를 하면 뇌가 오, 뭔가 했네 하면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 도파민이 다음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도 딱 하나만 하십시오. 손 씻기만 해도 됩니다.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됩니다. 그 하나를 하면 도파민이 조금 나옵니다. 그 도파민이 다음 것을 하게 합니다. 세수를 합니다. 또 도파민이 나옵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활기 있는 아침이 됩니다. 이것을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서울 아산병원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아주 작은 아침 루틴을 실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기 딱 2가지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4주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우울 지수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단지 세수하고 머리 빗는 것만으로요.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를 가꾸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허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뇌 건강을 지키는 행위이자 삶에 대한 가장 깊은 긍정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이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 선언을 매일 아침 세수 한 번, 머리 빗기 한 번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머리 빗기 한 번, 나는 아직 머리 빗기 한 번, 나는 아직 머리 빗기, 나는 아직 머리 빗기, 나는 아직 머리 빗기, 나는 아직 이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그것이 뇌에게 전달됩니다.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 진리는 3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도 말씀하셨고 오늘 최신 뇌과학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경내로 이 여기지 아니하면 타인도 결코 내 몸을 경내로 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 오늘 더욱 깊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자, 잠깐 여기서 한번 멈추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면서도 안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막막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에서 둘로, 다음 주에는 둘에서 셋으로 늘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10가지를 다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오래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잘 못해도 꾸준히 계속 시도하신 분들입니다. 어제 못했어도 오늘 다시 하는 분들, 한 번 빠졌어도 이틀째 빠지지 않는 분들, 이분들이 결국 가장 오래 잘 지내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못하셨어도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못하셨다면 내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이 작은 아침 루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포기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 힘을 지금 나를 위해 쓰세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나를 가꾸는 것이 때로는 아주 힘든 날도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억지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마세요. 그런 날에는 딱 하나만 하세요. 얼굴에 물 한 번 끼얹는 것, 그것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것 하나도 못할 것 같은 날에는 침대에 앉아서 두 손을 한번 비비세요. 손을 비비는 것도 자극입니다. 뇌에 신호가 갑니다.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아주 작은 무언가 하나를 하는 것의 차이가 뇌에는 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좋은 정보를 찾아보고 배우려는 그 마음이 이미 자기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실천도 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회복될 수 있고, 아직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세수를 했다면 그것이 하나입니다. 머리를 빗었다면 또 하나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면 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속으로 헤아리면서 오늘도 나를 잘 챙겼구나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이 자기 칭찬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뇌과학에서 말하는 자기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잘한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해 줄 때 그 행동이 더 잘 지속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오늘도 잘했어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내일도 잘할 수 있다고요. 이 작은 긍정의 말이 내일 아침을 더 쉽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칭찬과 격려를 나 자신에게 해줄 차례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 나를 칭찬하는 것, 나를 격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돌봄이고 이 모든 것이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세수를 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잘 돌볼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마음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나를 가꾸는 그 시간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중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이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밝게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시간을 매일 아침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자, 오늘 12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전체 핵심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가꾸는 것은 뇌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자기 돌봄을 포기하면 코르티솔이 올라가면서 뇌 세포가 손상됩니다. 포기는 작은 것 같지만 뇌에는 큰 타격입니다. 뇌에는 셋째, 몸이 먼저입니다. 기분이 없어도 먼저 움직이면 뇌와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넷째, 내가 단정하게 가꾸면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늘어나면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아침 루틴의 규칙성이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뇌 청소가 잘 됩니다. 여섯째, 비싼 것이 필요 없습니다. 청결함과 단정함이 가장 강력한 신뢰를 만듭니다. 일곱째, 내가 활기 있게 지내는 것이 자식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덟째, 나를 가꾸는 것이 고립을 막고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외로움이 줄면 뇌가 지켜집니다. 아홉째, 미소가 늘어납니다. 미소는 면역을 높이고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열째, 피부 자극, 두피 자극, 말초 신경 자극이 모두 뇌를 활성화합니다. 나를 만지고 돌보는 모든 행위가 뇌 건강입니다. 열한째,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 뇌가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뇌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째, 작은 행동 하나가 도파민을 만들고 다음 행동을 이끕니다. 세수 한 번에서 시작하는 아침 모멘텀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수, 머리, 빗기, 옷 갈아입기. 이 3가지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비용 없이 오늘 당장 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한동안 나 자신을 방치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뇌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연구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함께요. 우리 모두 함께 나를 가꾸고 뇌를 살리고 더 건강하고 품위 있는 하루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 제일 와닿은 것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 하나 남겨주시는 것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